용익물권은 타인 물건 사용 수익권, 지상권은 타인 토지 이용권, 지상권 목적은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 지상권 성립은 설정 계약과 등기, 지상권은 임차권보다 강한 물권, 지상권 최단 기간은 목적물별 구별, 견고한 건물과 수목은 30년, 일반 건물은 15년, 건물 외 공작물은 5년, 지류는 지상권 성립 요건 아님, 지류 약정 있으면 지급 의무, 지류 약정의 제3자 대항은 등기 문제, 2년분 지류 체납은 지상권 소멸 청구 사유, 지상권 소멸 청구는 형성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기간 만료와 갱신 청구와 갱신 거절, 담보 지상권은 저당권 담보 가치 보전 목적,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건물 철거 방지,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동일인 소유, 소유자 분리, 철거 특약 없음, 동일인 소유는 처분 당시 기준, 건물 멸실 후 재축은 동일성 유지 여부 중요, 분묘기지권은 분묘 수호와 봉제사 목적, 분묘기지권 범위는 분묘와 필요한 주변 토지, 외부에서 분묘 인식 가능해야 분묘기지권 인정, 분묘기지권 성립은 승낙형, 양도형, 시효취득형,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은 장사법 시행 전후 구별, 2001년 1월 13일 이후 무단 분묘는 시효취득 곤란, 분묘기지권 지류는 성립 유형별 구별, 지역권은 요역지 편익을 위한 승역지 이용권, 요역지는 이익받는 토지, 승역지는 부담지는 토지, 지역권은 사람의 편의가 아니라 토지의 편익, 지역권 부종성은 요역지와 함께 이전,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처분 불가, 지역권 불가분성은 지분별 분리 불가, 지역권 시효취득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만 가능, 전세권은 사용수익과 전세금 담보 기능, 전세권 성립은 계약과 전세금과 등기, 전세권은 인도 없이 성립 가능, 농경지는 전세권 목적 불가, 전세권자는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 전세권자는 통상 유지수선 의무 부담, 전전세는 원전세권 범위 안에서 가능, 전세권 처분은 양도와 담보 제공 가능, 전세권 소멸 청구는 용법 위반, 무기 전세권은 소멸 통고 후 6개월, 전세권자는 경매 청구권과 우선 변제권 보유, 용익물권 핵심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목적과 성립요건 구별, 핵심 정리,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하여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용익물권이다. 예를 들어 갑 소유 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고 해보자. 을이 갑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 없이 건물을 지으면 갑은 건물 철거나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을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강한 물권적 권리가 바로 지상권이다. 지상권은 임차권과 다르다.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지상권은 물권이다. 그래서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정리하면 지상권은 남의 토지를 이용해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물권이다. 암기 포인트, 지상권은 남의 토지를 쓰는 채권이 아니라 남의 토지를 이용하는 용익물권이다. 핵심 정리, 지상권은 지상권 설정 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다고 해보자. 갑과 을 사이에 약정만 있으면 을이 바로 지상권자가 될까? 아니다. 지상권은 부동산 물권이다. 따라서 법률행위로 지상권을 설정하려면 지상권 설정 계약과 등기가 필요하다. 등기가 없으면 지상권이라는 물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상 토지를 사용하게 해주겠다는 채권적 권리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지상권은 계약만으로 부족하고 등기까지 해야 성립한다. 암기 포인트, 지상권은 설정 계약과 등기로 성립한다. 핵심 정리,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단기간 제한이 있고 장기간 설정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지상권은 토지 위에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다. 그래서 너무 짧게 정하면 지상권자의 투하자본을 보호하기 어렵다. 민법은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을 정한다.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를 위한 지상권은 30년, 그 밖의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은 15년, 건물 외 공작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은 5년이 기준이 된다. 기간을 이보다 짧게 정하면 최단 기간까지 늘어난 것으로 본다. 반대로 장기간 설정은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영구적인 지상권 설정도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지상권은 최단 기간 제한으로 지상권자를 보호한다. 암기 포인트, 지상권 존속기간은 목적물이 견고하면 30년, 일반 건물은 15년, 건물 외 공작물은 5년을 떠올린다. 핵심 정리,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 범위 안에서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을이 갑 토지 위에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을 취득했다고 해보자. 을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상권은 목적 범위 안에서 행사해야 한다.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이라면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또 지상권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존속기간 안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도 있다.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임차권보다 처분성이 강하다. 정리하면 지상권자는 목적 범위 안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지상권자는 토지를 쓰는 사람일 뿐 아니라 지상권 자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핵심 정리, 지류는 지상권의 성립 요건은 아니지만 약정이 있으면 지급 의무가 생긴다. 지상권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지류 약정이 있어야 할까? 아니다. 지상권은 무상으로도 설정될 수 있다. 따라서 지류는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지류를 정했다면 지상권자는 그 지류를 지급해야 한다. 또 지류액이나 지급 시기 같은 약정을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 문제가 중요해진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가 바뀌거나 지상권자가 바뀐 경우 지류에 관한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지에 따라 대항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정리하면 지류는 없어도 지상권이 성립하지만 약정하면 지급해야 하고 제3자 대항에는 등기가 중요하다. 암기 포인트, 지류는 성립 요건이 아니지만 약정과 등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핵심 정리,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류를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을이 갑 토지 위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지류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해보자. 그런데 을이 2년분 이상의 지류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경우 갑은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소멸 청구는 형성권이다. 따라서 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등기가 있어야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류 체납은 특정 토지 소유자에 대한 2년분 체납이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정리하면 지상권자의 2년분 이상 지류 체납은 지상권 소멸 청구의 핵심 사유다. 암기 포인트, 지상권 소멸 청구는 2년분 지류 체납과 형성권을 기억한다. 핵심 정리,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고 지상물이 남아있으면 일정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있다. 예를 들어 을이 갑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보자. 지상권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이 아직 남아있다. 이때 건물을 철거하게 하면 사회 경제적으로 손실이 클 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문제된다. 다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고 지상권자에게 갱신 청구권이 있으며 지상권자가 갱신을 청구했지만 지상권 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아야 한다. 정리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존속기간 만료와 갱신 청구 거절이 결합될 때 문제된다. 암기 포인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기간 만료, 갱신 청구, 갱신 거절을 순서대로 본다. 핵심 정리: 담보지상권은 저당권의 담보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함께 설정되는 지상권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을 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해보자. 그런데 을이 그 토지 위에 나중에 건물을 지어 법정지상권 문제가 생기면 저당권의 담보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담보지상권이다. 담보지상권은 실제로 토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목적보다 담보 가치의 보전 목적이 강하다. 다만 지상권이라는 물권 형식을 쓰는 이상 지상권의 본질과 완전히 어긋나는 방식으로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는지는 주의해야 한다. 정리하면 담보지상권은 저당권의 담보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설정되는 지상권이다. 암기 포인트: 담보지상권은 토지 이용 자체보다 담보 가치 보전이 핵심이다. 핵심 정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원래 같은 사람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이 나중에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 인정되는 지상권이다. 우리 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토지와 그 위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고 해보자. 그런데 갑이 토지만 을에게 팔고 건물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이때 을이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로 바로 건물 철거를 청구하면 건물이 쉽게 철거될 수 있다. 이런 사회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정리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분리될 때 건물 존속을 보호하는 제도다. 암기 포인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원래 한 사람 소유였다가 달라질 때 문제된다. 핵심 정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고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졌으며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성립한다. 예를 들어 갑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고 해보자. 그 후 갑이 토지만 을에게 팔았다. 이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토지와 건물이 원래 동일인 소유였어야 한다. 둘째, 매매나 경매 같은 적법한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셋째, 당사자 사이에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추면 건물 소유자는 토지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정리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 소유자 분리, 철거 특약 없음이 핵심이다. 암기 포인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분리, 철거 특약 없음을 기억한다. 핵심 정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갑이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토지만 을에게 팔았다고 해보자. 이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어야 한다. 문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를 판단하는지다.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바로 그 시점에 그 전까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에게 속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은 어렵다. 정리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동일인 소유 요건은 처분 당시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동일인 소유는 토지와 건물이 갈라지는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 핵심 정리: 법정지상권 성립 당시의 건물이 멸실되고 동일성을 잃은 새 건물이 지어지면 법정지상권 존속이 문제된다. 예를 들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이 있었다고 해보자. 그런데 그 건물이 나중에 완전히 멸실되고 건물 소유자가 새 건물을 다시 지었다. 이 경우 기존 법정지상권이 새 건물에도 그대로 미칠까? 법정지상권은 원래 건물의 존속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된다. 따라서 성립 당시 건물과 신축 건물 사이의 동일성이 중요하다. 건물이 완전히 멸실되고 전혀 다른 새 건물이 지어져 동일성이 사라졌다면 법정지상권이 소멸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증축이나 개축처럼 기존 건물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다. 정리하면 법정지상권은 성립 당시 건물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가 중요하다. 암기 포인트: 건물이 완전히 바뀌면 법정지상권 존속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핵심 정리: 분묘기지권은 타인 토지 위에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다. 예를 들어 갑의 토지 위에 을 조상의 분묘가 있다고 해보자. 이 경우 을이 분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일정 범위의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때 인정되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이다. 분묘기지권은 단순히 봉분이 놓인 자리만 의미하지 않는다.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변 공지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외부에서 분묘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평장이나 암장처럼 외부에서 분묘 존재를 알기 어려우면 분묘기지권 인정이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분묘기지권은 분묘 자체와 수호 제사에 필요한 토지 사용권이다. 암기 포인트: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를 위한 토지 사용권이다. 핵심 정리: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토지를 처분한 경우 장사법 시행 전 시효취득의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은 여러 유형으로 성립할 수 있다. 첫째,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승낙한 경우다. 둘째,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면서 분묘 철거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다. 이 경우 분묘 존속을 위한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셋째, 장사법 시행 전 타인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다. 다만 2001년 1월 13일 이후 무단으로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이 더 이상 인정되기 어렵다. 정리하면 분묘기지권은 승낙형, 양도형, 장사법 시행 전 시효취득형으로 나누어 본다. 암기 포인트: 분묘기지권 성립은 승낙형,
양도형, 장사법 시행 전 시효취득형을 구별한다. 핵심 정리. 장사법 시행 전 설치된 분묘는 일정한 경우 20년 평온공연한 점유로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을이 갑의 토지 위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이상 관리해왔다고 해보자. 이 경우 과거에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문제될 수 있었다. 분묘가 외부에서 인식될 수 있고 분묘기지를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장사법 시행 이후에는 달라진다. 2001년 1월 13일 이후 무단으로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분묘 설치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 정리하면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은 장사법 시행 전후를 먼저 나누어 보아야 한다. 암기 포인트.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은 2001년 1월 13일 전후가 핵심 기준이다. 핵심 정리.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더라도 토지 사용에 대한 지료지급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권리자는 타인 토지 위에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항상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성립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으로 성립한 경우에는 약정이 없으면 무상으로 보는 경우가 문제된다. 반면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이나 양도형 분묘기지권에서는 지료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시효취득형은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가 문제될 수 있다. 양도형은 분묘기지권 성립 시점부터 지료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분묘기지권은 성립 유형에 따라 지료의 인정 여부와 기산점이 달라진다. 암기 포인트. 분묘기지권 지료는 승낙형, 시효취득형, 양도형을 나누어 본다. 핵심 정리.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일정하게 이용하는 용익물권이다. 예를 들어 갑토지에서 공로로 나가려면 을토지를 지나야 한다고 해보자. 갑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을토지를 통행할 필요가 있다. 이때 갑토지를 요역지, 을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승역지를 이용하는 권리다. 통행지역권, 인수지역권, 조망이나 용수와 관련된 지역권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지역권은 사람 개인의 편의를 위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라는 점이 중요하다. 정리하면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승역지를 이용하는 물권이다. 암기 포인트. 지역권은 사람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를 위한 권리다. 핵심 정리. 지역권에서 이익을 받는 토지는 요역지이고 부담을 지는 토지는 승역지다. 예를 들어 갑토지가 을토지를 지나야 도로로 나갈 수 있다고 해보자. 갑토지는 통행의 이익을 받는다. 그래서 갑토지가 요역지다. 반대로 을토지는 통행을 허용해야 하는 부담을 진다. 그래서 을토지가 승역지다. 지역권은 반드시 요역지와 승역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권의 내용은 요역지의 이용 편익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정해진다. 정리하면 지역권은 요역지의 이익과 승역지의 부담으로 구성된다. 암기 포인트. 요역지는 이익받는 토지이고 승역지는 부담지는 토지다. 핵심 정리.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이므로 요역지 소유권과 함께 이전되고 요역지와 분리해 처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갑토지를 위해 을토지 위에 통행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보자. 갑이 자기 토지를 병에게 팔았다. 그렇다면 지역권은 어떻게 될까? 지역권은 갑 개인에게 붙은 권리가 아니라 갑토지에 붙은 권리다. 따라서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된다. 반대로 지역권만 따로 떼어서 제3자에게 팔 수는 없다. 또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는 것도 원칙적으로 어렵다. 정리하면 지역권은 요역지에 딸려 움직이는 권리다. 암기 포인트. 지역권의 부종성은 요역지와 함께 가고 요역지와 따로 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핵심 정리. 지역권은 요역지나 승역지가 공유 또는 분할되어도 원칙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갑과 병이 요역지를 공유하고 있고 을토지의 통행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보자. 이 경우 갑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역권이 있고 병의 지분에는 없다고 볼 수 있을까?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다. 그래서 요역지가 공유되어도 지역권은 전체 요역지를 위해 존재한다. 또 승역지가 공유되어도 지역권의 부담은 승역지 전체에 미친다. 요역지가 분할된 경우에도 지역권의 성질상 각 부분의 편익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지역권이 존속할 수 있다. 정리하면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라서 공유나 분할에 의해 쉽게 쪼개지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지역권의 불가분성은 지역권이 지분별로 잘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핵심 정리.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갑이 을토지 위에 길을 내어 오랫동안 통행해왔다고 해보자. 갑이 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단순히 마음속으로 통행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되어야 한다. 계속된다는 것은 권리 행사가 계속적인 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표현된다는 것은 외부에서 지역권 행사의 사실을 알 수 있는 설비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통행로가 명확하게 개설되어 계속 사용된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지역권 취득 시효는 계속성과 표현성이 핵심이다. 암기 포인트. 지역권 시효 취득은 계속되고 외부에 드러난 지역권이어야 한다. 핵심 정리. 지역권은 혼동, 포기, 소멸 시효, 목적 달성 불능, 요역지 또는 승역지의 변화 등으로 소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토지를 위한 통행지역권이 을토지 위에 설정되어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갑이 을토지까지 모두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요역지와 승역지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면 혼동으로 지역권이 소멸할 수 있다. 또 지역권자가 지역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 장기간 지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문제될 수 있다. 요역지의 편익이 사라지거나 승역지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도 지역권 존속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정리하면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이므로 그 편익이 사라지면 소멸 문제가 생긴다. 암기 포인트. 지역권 소멸은 혼동과 포기와 시효와 편익 상실을 중심으로 본다. 핵심 정리.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며 전세금 반환을 담보받는 물권이다. 예를 들어 을이 갑 소유 건물에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등기를 했다고 해보자. 을은 그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동시에 전세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전세권은 이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진다. 하나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적 성격이다. 다른 하나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성격이다.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면서도 담보물권처럼 우선변제 문제가 생긴다. 정리하면 전세권은 사용수익권과 전세금 담보 기능이 결합된 물건이다. 암기 포인트: 전세권은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을 함께 가진다. 핵심 정리: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계약과 전세금 지급 그리고 등기에 의해 성립한다. 예를 들어 각과 을이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했다고 해보자. 이 약정만으로 전세권이 성립할까? 전세권은 부동산 물건이므로 등기가 필요하다. 또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권리다. 따라서 전세금도 전세권의 중요한 요소다. 다만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즉 전세권 등기를 마치면 전세권은 성립할 수 있고 실제 인도 여부는 별도 문제다. 정리하면 전세권은 계약과 전세금과 등기로 성립하고 인도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 암기 포인트: 전세권 성립은 설정 계약과 전세금과 등기를 기억한다. 핵심 정리: 전세권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만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전세권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권리다. 그러면 모든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을까? 아니다. 민법은 농경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농경지는 농지 이용 질서와 관련된 특별한 공익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라고 해서 전부 전세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건물이나 일반 토지와 달리 농경지는 전세권 설정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 정리하면 전세권의 목적물은 부동산이지만 농경지는 제외된다. 암기 포인트: 전세권은 부동산 물건이지만 농경지는 전세권 목적이 아니다. 핵심 정리: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 계약과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을이 갑소유 건물에 전세권을 취득했다고 해보자. 을은 그 건물을 거주나 영업 등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전세권자가 마음대로 아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에서 정한 용도와 목적물의 성질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거용 건물을 위험한 공장처럼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 소멸 청구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정리하면 전세권자의 사용수익권은 계약과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제한된다. 암기 포인트: 전세권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정해진 용법을 벗어나면 소멸 청구가 문제된다. 핵심 정리: 전세권은 사용수익권이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물권적 기능도 가진다. 전세권자는 전세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해 경매를 청구하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전세권은 단순한 사용수익권이 아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말한다. 정리하면 전세권은 목적물을 사용하는 권리이면서 전세금을 담보하는 권리다. 암기 포인트: 전세권은 사용수익과 우선 변제 기능을 함께 가진다. 핵심 정리: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적인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전세권은 다르다. 전세권자는 물권자로서 목적물을 직접 사용수익한다. 그래서 민법은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고 정한다. 예를 들어 전세권자가 건물을 사용하면서 통상적인 관리 수선이 필요한 경우 전세권자가 이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세권자는 일반적으로 필요비 상환을 쉽게 청구하기 어렵다. 정리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사용하는 만큼 통상적인 유지수선 책임도 부담한다. 암기 포인트: 전세권자는 임차인과 달리 통상적인 유지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핵심 정리: 전전세는 전세권자가 자기 전세권의 범위 안에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을이 갑소유 건물에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을이 그 건물을 병에게 다시 전세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전전세다. 전전세는 원전세권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원전세권보다 더 긴 기간이나 더 넓은 범위로 전전세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또 원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영향을 받는다. 전전세권자의 경매 청구권과 우선 변제권도 원전세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범위와 연결된다. 정리하면 전전세는 원전세권을 기초로 하므로 원전세권의 범위와 운명을 따라간다. 암기 포인트: 전전세는 원전세권 안에서만 성립하고 원전세권에 종속된다. 핵심 정리: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지만 특약이나 권리 성질에 따른 제한을 확인해야 한다. 전세권은 물권이다. 그래서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을이 갑 건물에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면 을은 그 전세권을 병에게 양도할 수 있다. 또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다만 전세권 설정 계약에서 처분을 제한하는 특약이 있는지, 그 특약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등기 여부가 문제된다. 또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하면 사용수익권은 사라지고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기능만 남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정리하면 전세권은 처분 가능한 물권이지만 특약과 등기와 권리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암기 포인트: 전세권 처분은 가능하지만 제한 특약과 등기와 존속 상태를 확인한다. 핵심 정리: 전세권자가 정해진 용법에 맞지 않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을이 주거용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받았다고 해보자. 그런데 을이 그 건물을 위험물 보관 창고로 사용했다. 이 경우 전세권 설정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맞지 않는 사용이 된다. 민법은 이런 경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소멸 청구는 형성권이다.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전세권 소멸의 효과가 생길 수 있다. 또 전세권 설정자는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정리하면 전세권자의 용법 위반은 전세권 소멸 청구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진다. 암기 포인트: 전세권자가 용법을 위반하면 전세권 설정자는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소멸 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보자. 이 경우 전세권은 무기한 계속될까? 민법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권에 대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 통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이 소멸은 법률 규정에 따른 효과로 이해된다. 다만 등기부 정리를 위해 말소 등기 문제는 별도로 남는다. 정리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권은 소멸 통고와 6개월 경과로 소멸한다. 암기 포인트, 무기 전세권은 소멸 통고 후 6개월을 기억한다. 핵심 정리,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매를 청구하고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을이 갑 건물의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갑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보자. 을은 단순히 돈 달라고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세권에 기해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다른 저당권이나 임차권, 가등기 담보권 등과의 순위는 등기나 우선 변제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전세권이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는지에 따라 전세권의 존속이나 소멸이 달라질 수 있다. 정리하면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므로 경매 청구권과 우선 변제권이 핵심이다. 암기 포인트, 전세권은 사용 수익이 끝나면 전세금 반환을 위한 담보권처럼 작동한다.